오늘은 8월 6일 화요일인데요. 장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시장이 패닉 상태에 이르렀고요. 오늘은 오전장에 반등을 하는 듯 하였으나 결국은 밀렸습니다. 코스닥이 3.21%가 하락이 되었고요. 코스피는 1.51%가 하락이 되어서 시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 상황이 지금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물론 이제 저도 정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주식 트레이더다 카페에 가서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놀고 여러 글들도 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데에서 수익이 더 극대화 될 수 있는 장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주식 시장의 자금이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몇 달 전부터 혹시 이런 거 느끼셨나요? 몇 달 전부터 1,000원짜리 저가 2,000원짜리 3,000원짜리 그런 저가형 주식 스몰갭이라고 그러죠. 그런 주식들이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았죠. 예, 하락장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쏠리면서 아주 강력한 테마들이 나타나죠. 예, 하락장의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량주나 지수 관련주들 대부분의 자금들이 갈 곳을 잃고 여전히 시장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테마성 있는 종목들에 단기적으로 자금이 쏠려서 그런 강력한 힘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이용한 매매가 단기 매매이고요. 또 그 우리 대부분의 그 회원분들께서 그런 단기 매매에서 많은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식에서 중요한 거는 늘 하락장만 있는 게 아니고 늘 상승장만 있는 게 아니고 늘 횡보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단기 매매만 하시는 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700만 계좌 중에서 그게 이제 주식 계좌로 우리가 통틀었을 때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통계적으로 1, 2%도 안 될 겁니다.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일반인 투자가들이고 개인 투자가들이고 직장인 투자가들이세요. 근데 지금 비중을 실어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 또는 비중을 확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 또는 축소해 가지고 있더라도 이런 불안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최소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느 위치에 와 있고 또는 글로벌 시장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이걸 어떻게 대입을 시켜서 내 소중한 돈을 어떻게 지금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최소한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나면 그래도 무모한 베팅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레코딩을 합니다. 코스피 차트로 한번 가볼까요? 먼저 코스피를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선긋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그냥 단순하게. 이쯤 되겠습니다. 예, 제가 만약에 선을 긋는다면 이쯤 제가 선을 그어볼게요. 여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생겼던 저점이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안정을 찾고 여러분들 이 시장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 상승폭을 만들었던 예, 맞습니다. 바이오가 주도를 했던 장이에요. 여러분들 이 장 기억하십니까? 이 장은 낙폭과대부터 시작을 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여기까지 저점을 만들고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이때 주도주는 자동차, 화학, 정유였었습니다. 정유주 같은 경우도 10배씩 올랐고요.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10배씩 올랐습니다. 화학주도 10배씩 올랐어요. 예, 그러면서 주도주가 탄생을 했죠. 늘 상승을 할 때는 주도주가 생겨납니다. 이때는 뭐가 주도였었죠? 우리 시장에서
누구나 알았듯이 바이오주가 주도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려오면서는 바이오가 힘을 잃기 시작했죠. 이때도 힘을 잃었습니다. 차화 정도. 그리고 이 횡보하는 기간 동안 어떻게 됐죠? 자동차, 석유, 화학주가 얘네들 10배까지 오른 게 다 반납을 했어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소멸이 됐다고 제가 몇 달 전부터 자꾸 이야기를 했던 건 그냥 감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주식의 역사에서 전부 다 찾아낸 것들입니다. 제가 밑으로는 코스피 차트를 펼쳐놨고요. 위에는 개별 종목을 차트를 띄워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요. 제가 이렇게 하나는 위에는 종목, 아래는 코스피 차트를 일단 띄워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폭락이 한번 왔었습니다. 대폭락이 왔는데요. 대폭락이 온 다음에 아주 반등을 폭락 후에 반등이 깊게 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때 올라갔던 종목들을 보면 주도주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동차, 화학, 정유주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 여기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횡보하는 기간에는 전부 소멸이 되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도 이 상승폭에서는 지수를 좀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면서 다 소멸이 되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셀트리온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주도주였었죠. 이 구간입니다. 여기 지금 내려오는 게 어떻습니까? 똑같이 내려오고 있죠. 이 주도주의 소멸이라는 겁니다. 박스장일 때도 주도주가 나타납니다. 예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건축기자재가 주도주였었습니다. 2014년도에 여기를 잘 보시면 얼마에서부터 시작을 했냐면요. 거의 10배 이상이 올라요. 이건 지금 삼목 에스폼이라는 종목을 보고 계시는데요. 제가 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같은 건축기자재에 속해 있는 테마였었어요. 테마성 있는 주도주가 박스장에서도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10배 이상 올랐죠? 10배가 뭐예요? 15배 그런 식으로 올랐는데요. 결국은 소멸되고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즘 핫한 종목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이때 주도주였죠. 바이오. 셀트리온하고 신라젠이요. 여기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주도주가 소멸이 될 때 매우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 포트에 왜 제가 이제 레코딩을 중점적으로 했을 때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문의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있더군요. 왜 바이오가 포트에 없고 매매를 안 하냐고. 제가 요 때입니다. 대부분 다. 지수로는 요 상황이죠. 다른 종목에 가 있었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 매매에서 이건 주도주가 한번 끝나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꼬셔도 들어가지 않는다예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사실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스타일 자체가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주식 경력 2, 3년 되시는 분들 설명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실시간 영상을 올리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에서인데요. 이 지수를 설명할 때는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저도 할 수 없이 지금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방금 금호석유라든지 예전에 2000 금호석유 외에 예전에 많죠. 저기 호남석유도 마찬가지고 아주 많이 있었죠. 주도주들 열거하면 그때 당시 한 30개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종목 또는 그와 비슷한 사례를 들기 위해서 제가
근무소개를 하나 했었는데요. 주도주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간이거든요. 예, 요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르죠. 예. 그러면서 얘가 끝나잖아요. 어떤 때 끝났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제가 3분봉에 120선, 60봉에 10분봉에 120선, 그리고 1봉에 120선,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20선이 깨지면 다 깨지는 겁니다. 그냥 거시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차트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들 머리 아프시잖아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전략이 필요하신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냥 정말 우리가 누가 봐도 쉽다라고 생각할 만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 2007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이렇게 상승 추세로 왔던 이게 추세선입니다. 실제로 딱 하나 그어놨어요. 이제는 여기가 강력한 저항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지되지 않을 자리에서 지지되어야 될 자리에서 지지를 못해서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럼 일봉으로 볼까요? 네, 차트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제 이거는 아주 강력한 악성 매물대가 됐습니다. 이걸 지켜줬으면 그래도 뭐 박스장이라도 기대를 해볼 텐데요. 이게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어제 뭐가 나타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누가 봐도 쉽게요. 이날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는데요. 어제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종목으로 보면 하한가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냥 깔끔하게. 얘가 또는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 4거래일, 5거래일, 6거래일 해서 여기까지 올라오건 여기까지 올라오건 여기까지 올라오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은 앞으로 주식을 매매하실 때 하나만 보면 됩니다.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 하락장입니다. 그냥 박스장도 없어요. 우리가 일주일, 2주일 머물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겠죠. 예, 일주일, 2주일 주가를 여기서 단순하게 이렇게 있다 그래서 박스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요. 저항을 뚫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지. 예, 다시 내려가는 하락장이 전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반등 나오는 장세에서 비중을 심하게 실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깔끔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기준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에 있어서. 이걸 딛고 주가가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전혀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나 이걸 회복하지 않고 종가상이에요. 종가상으로 일주일 이상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락장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신 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이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화폐금융론부터 시작해서 거시경제까지 아주 다양하게 공부하시고 또 이론적으로 많이 적용을 해서 금리하고 환율 여러 가지 적용을 하실 텐데요. 카페에 계신 분들이나 유튜브 구독하시는 대부분의 이웃분들께서는 이런 머리 아픈 거 되게 싫어하세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현재 주식 상황이 어떠한가가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아주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젠 모든 주식은 지수로 봤을 때요. 이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딛고 일주일 이상 여기서 버텨내야 돼요. 버텨내지 않는다면 여전히 여기까지 주가가 올라와도 지수가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고 통상적으로는 1거래일에서 6거래일, 7거래일, 8거래일 또는 10거래일까지 이거를 확인하려고 가는 습성이 있어요. 확인 힘이 없으면 이 저항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밑으로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아무렇게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하락하고 이 하락하고요. 이런 하락, 이런 하락, 이런 하락, 이런 하락하고는 차원이 틀린 겁니다. 왜 차원이 틀리느냐? 주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좀 길게 볼까요? 선을 하나 다시 그어 놓을게요. 예. 여길 잡아줘야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기에 와서 이렇게 박스를 들어가더라도 박스 추세가 유효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나왔던 음봉들하고 그 수준의 차이가 쉽게 말해서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이 음봉은 대단히 무서운 음봉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할 텐데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주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완전히 벗겨내는 양봉이 아닌 완전히 안착이 돼서 또는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완전히 주가가 놀고 있어야 그래도 조금 비중을 조금 늘려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는 모든 주식에서 이 봉을 기준점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게 언제죠? 어제입니다. 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요? 지수에도 기준이 있고요. 종목에도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시나요? 제가 그러면은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아난티를 하나 가져왔어요. 선을 하나 앞으로 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다 선을 하나 그어 놨어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밑에다 할까요? 종목 차트를 밑에는 한진칼입니다. 제가 장세 영향을 받으니까요. 다산에다 지금 표시를 해놨어요. 이 주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는 이 주식의 기준 가격, 기준봉입니다. 이것도 기준 가격이고요. 그 예전에 다 매매가 됐던 종목들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 여러분들이 추적 관찰을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격만 오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장세 영향을 받아서 이 기준점을 깨더라도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보시죠. 이렇게 주식에서 선 하나 긋는 거를 뭐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하면서 선을 하나 그어 놓거든요. 선을 몇 개씩, 추세선도 마찬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기준봉이라고 그러죠. 기준봉도 하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어떤 주식을 우리가 저렴하게 담을 수 있다. 그 가격에만 오면 이익을 무조건 낼 수 있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주식에서 기준봉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아난티, 삼위각기, 한진칼 또는 다른 것들 스마트머니가 들어온 지점에 제가 거의 하단 가격 일시적으로 깨지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애를 먹었던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코오롱 플라스틱도 제가 투자를 크게 했었는데요. 제가 이것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을 잘못 그어놨네요. 여기다 그어야죠. 하단에다가. 예.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단에다 그을 수도 있고요, 하단에다 그을 수도 있는데요. 장세가 안 좋다라고 판단이 들면 일시적으로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 대부분 보면 이제 하락으로 진행될 때 대부분 시세를 주고 밑으로 내려갈 때 장세 영향을 받아서 하락장에 걸려 있는 경우에는 보통 하단에다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주식의 기준 가격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인 투자가나 일반인 투자가들은 아주 쉬운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트를 쭉 펼쳐서 보면 어느 지점에서 투자해야 될지 정말 모르시잖아요. 스마트 머니가 들어와서 무조건 갑니까? 단기 시세를 뽑아내잖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단기 시세를 뽑아내고 어떻게 되죠? 처참하게 그것도 죽지 않습니까? 다 대부분. 그런데 스마트 머니가 들어와서 어느 기준봉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그 기준봉에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달이 됐건 6개월이 됐건 공부를 해서 꼭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장인 투자가나 일반인 투자가들은 어떤 매매가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되는구나, 또는 내가 이거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주식에서 상승과 하락과 횡보를 반복을 하면서 아주 몇 년 동안 기준 가격이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 가격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떤 그러니까 매매를 해야 되는 건지도 한번, 큰 수익은 안 주겠지만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반등합니다. 다. 많게는 50%, 적게는 30%. 거짓말처럼 반등을 합니다. 그게 바로 그 주식의 기준봉이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상승하면서 돈 들어왔다 그래서 저쪽 위에다가 선 하나 그어놓고 그게 기준봉이 아니고요. 이 주식이 가진 모든 10년, 20년의 데이터를 그냥 단순하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 가격이 너는 앞으로 너의 가격이야. 어찌됐건 저평가가 됐건 고평가가 됐건 뭘로 확인시켜 준 거죠? 돈으로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 하락장에 걸려 있어도 일시적으로 깨지더라도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한번 잘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회원으로 있는 우리 카페에 가보니까, 나는 주식 트레이더다 카페에 가보니까 한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한 공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맞는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은 나중에 아마도 이게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요? 다듬어져서 메이드가 된다면 아주 큰 투자를 할 수 있는 베이스를 지금 딱 전부 깔아놓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지수 차트를 펼쳐놨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앞으로 주식의 지수의 기준봉이 될 거라고요. 위로 올라가면 상황이 바뀐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주가가 좋아졌다,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밑에서 주가가 놀고 있다면요, 여전히 어떤 상황이냐면 언제든지 다시 밀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서킷 브레이크가 걸려서 1거래일에서 또는 몇 거래일 동안 다시 이 부분을 왜 우리 개별 종목에서도 이런 의미 있는 아주 기준이 되는 이런 음봉을 다시 확인하러 갈 수도 있죠. 확인하러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착시가 되죠. 다시 가네 라고. 그때 조심하시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을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면, 제가 주식 어렵게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뭐 좋은 말 갖다 붙이고, 뭐 전문 용어 갖다 붙여서 여러분들한테 있어 보이고 더 유식하게 보일 수 있어요. 저도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 경제학을 오래 공부를 했지만 다 필요 없는 이야기고요. 다 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봤자 더 오히려 혼선만 주고요. 앞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은 이 봉으로서 이야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이걸 회복해서 적어도 이 위에서 1, 2주 놀고 있었을 때 추세를 바꾸는 모양이 살짝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모양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요, 이런 모양도 나올 수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얘는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모양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실은 이 안에. 그리고 제가 주봉에서 선을 그어놨는데요.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요 이 추세를 이렇게 아직까지는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 나왔었던 거예요. 하단에서 뚫려고 하는, 왜 우리가 개별 종목 죽을 때도 저항대에서 저항까지 올라오잖아요. 저항까지 올라오잖아요. 이 추세에 저항까지 딱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선 하나씩 긋고 주식 매매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선 하나만을 그어놓고 주식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이라는 게 다 이 안에서 나왔던 거고요. 이게 만약에 무너진다면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 거다? 폭락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 폭락이 어제 나왔고 오늘 나왔는데요. 이제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이걸 딛고 올라서느냐 서지 않느냐만 보시고요. 서지 않는다면, 이걸 딛고 올라서는 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역시 추세가 올라서서 말씀드린 겁니다. 올라서서 다시 이렇게 올라서서 추세가 이렇게 바뀌지 않는 이상 비중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이 라인 밑으로는, 그러니까 여기겠네요. 거의 여기 이 라인 밑으로는요 보수적 접근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울 뿐이지. 지금 코스닥 주봉 보고 계시는데요. 코스피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탄력이 좀 더 나왔고 잡아주지 못할 자리에서 잡아주지 못했어요. 일봉으로 본다면 이 자리인데요. 앞으로 모든 주식은 이제 이것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딛고 올라서느냐 안 서느냐. 만약에 이걸 여전히 딛고 있지 못하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하락장 진행인 겁니다. 그냥 진행이에요. 그냥 깔끔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뭐 소위 말해서 전문가들 나와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그러잖아요. 니노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지, 요거 하나를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단순하다고요? 주식에 대해서 몰라서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시나요? 많은 공부를 하고요. 그걸 단순화시킨 겁니다. 이게 압축해서 단순화시킨 거예요. 이 위로 가면 추세가 바뀐 겁니다. 앞으로 이 밑에서는 여전히 하락장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강력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른 주식, 개별 주식에서 제가 아까 한진칼이나 아한티나 선언을 하나 그어놨죠. 그 주식에 있어서 역사를 통해서 기준봉이 돼버렸다고. 이 코스피의 역사를 통해서 기준봉이 된 거예요, 이게요.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종목에서도 줄을 그어 놓을 때, 선을 하나 그어 놓을 때, 마킹을 하나 할 때 아무 자리에서나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핵심적인 거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엘리엇 파동도 이론도 공부도 하시고 일목도 공부하시고 여러 가지 다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걸
나중에 다 접목을 해서 그 복잡한 이론들을 다 접목을 해서 아주 심플하게 딱 만들면 예, 이런 상황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공감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제가 최소한 제 방송을 내보내 놓고 지우지 않잖아요. 있는 그대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역사점이 되는 봉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그 기준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밑에서는 그냥 하락장 진행입니다. 이걸 딛고 올라서서 다시 추세가 바뀌면 그때부터는 추세가 바뀌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런 봉들이 만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얘네들도 사실은 이제 차트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차트 다 필요 없고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는데 차트 의미가 있고요. 저도 차트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만 보려고 합니다. 차트로는 모든 게 무너지면서 뭐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한일,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이라고 표현을 하죠.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분쟁. 당연히 기업들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받겠죠. 근데 그보다 더 큰 게 숨어 있다는 거죠. 미중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지금 확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무역 관세로 인한 그 보호무역주의에 관한 미국이 보호무역을 들고 나와서 지금 관세를 자꾸 올린다 어쩐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일 전쟁으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요인은 금리와 환율입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금리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죠. 미국이 지수로 볼까요? 지수를 좀 넓게 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때부터 양적 완화를 했어요. 이건 우리 코스피고요. 미국은 더 엄청나게 올라가 있죠. 양적 완화를 했어요. 제로금리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과정 속에서 금리를 조금씩 올렸어요. 해외 차트를 한번 볼게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 나스닥 차트를 월봉으로 지금 띄워놨는데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와중에 얘네들이 양적 완화를 했어요. 양적 완화할 때 처음에 모든 주식은 저점에서 출발을 할 때 어떻게 되죠? 금융주가 먼저 오르기 시작을 해요. 낙폭과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서 이제 주도주도 생겨나고 여러 산업에 걸쳐서 업종에 걸쳐서 상승 파동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돈의 힘이죠. 양적 완화라는 건 이때 금리가 조금씩 이제 정점에 왔을 때 금리를 조금씩 올려요. 그게 원래 일반적인 이론이고요. 그런데 금리를 자꾸 내리라 그러죠. 얘네는 쉽게 말해 정점에 오지도 않았는데 금리를 자꾸 내리라 그래요. 트럼프가요. 그러니까 정점에 왔을 때 금리가 쉽게 말해서 금리는 자동차의 악셀과도 같습니다. 가속하고 관성하고 같은데요. 금리를 한번 내리게 되면 이렇게 일정적으로 계속 내립니다. 관성처럼. 금리를 올리면 계속 이렇게 올려서 경제 구조상 정점에 왔을 때 금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정점에 오지도 않았는데 금리를 자꾸 내리라 그럽니다. 그 뭐냐면요. 가다가 뭐가 고장이 난 거예요. 지금 미국 시장이요. 여러분들 아닌 것 같지만 경제학적으로 풀어보면 미국 시장이 고장이 났습니다. 지금 뭐가 크게 고장이 났어요. 그렇지 않고 쭉 해서 양적 완화했던 돈들을 걷어들이려면 금리를 올려서 걷어들여야 되는데요. 지금 그걸 하지 못하고 있고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겁니다. 다시 내리는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이런 관례가 별로 없어요. 쌍봉을 그려놨는데요. 쌍봉이라는 의미는요. 이 전봉에
똑같을 수도 있고 약간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쌍봉의 의미는 그냥 그 근처 자리예요. 예,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서 환율이 불거졌고요. 환율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가고 있고요. 환율 전쟁이 뜻대로 안 되면 이제는 뭐 전쟁까지 일으키는 뭐 긴장의 어떤 어, 최고조로 이르는 상황까지도 올 수도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무조건 주식이 빠지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 시장은 많이 빠져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상황과 제가 보는 상황이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 비해서 이렇게 오르지 못한 이유가 저는 저성장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일본 잃어버린 20년처럼 경제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만약에 진단을 내린다면 제가 이거는 다른 사람의 의견과 아주 틀릴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걸 진단을 내린다면 저성장 때문에 지금 지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저성장에 지금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미국 오를 때 오르지도 못했고요. 여전히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근 10년 사이클에서 조금 오른 다음에 그때 이제 주도했던 게 바이오주가 주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약 바이오는 마지막 사이클이라는 거. 그러면 올라갈 때는 뭐부터 시작을 하냐고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금융주부터 시작해요. 이런 데서는. 예, 그리고 클라이막스 때 또는 하락의 첫 정점에서 어떤 것들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죠? 증권주가 반응하고 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보통 이제 주도주의 탄생이라는 게 10년에 한 번 또는 그런 사이클, 업종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요. 원래 제약 사이클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원래. 제일 마지막에 한번 이상하리만큼 제약 바이오가 나왔어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시장에 공포감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거 하나 보고 대응하시면 아주 깔끔해져요. 제가 어려운 이야기하고 무슨 뭐 남들처럼 뭐 엘리오파도 선 그어놓고 뭐 여기까지 오면 반등이 나올 것이다 뭐 A파 B파 뭐 이야기하고 뭐 볼린저 밴드의 상단 하단에 왔으니까 어쩌고 구름 뭐 일목의 균형의 뭐 대부분 이렇게 해서 간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 예. 제가 이때까지 공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깔끔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 상황을 알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앞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은 이 봉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봉 위로 올라와서 안착이 돼서 진행이 되면 추세가 바뀐 겁니다. 그러나 늘 여기를 이제 한 번쯤 트라이를 하겠죠. 여기까지 오든가 여기까지 오든가 여기 뭐 힘이 좋으면 상단까지 무슨 재료가 있으면 상단까지도 올 수 있겠죠. 그러다 깔짝깔짝 하다가 다시 내려갈 텐데요. 이 위에서는 위에서 하고 이제 이평선하고 같이 보조를 맞출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추세가 바뀐 거예요. 그렇지 않고 늘 이 봉 밑에서 앞으로 논다 그러면 여전히 하락 추세인 겁니다. 그럼 보수적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에서 제가 종목 하나 잡아 들어갈 때 뭐 2, 30억씩 잡아 들어가죠. 근데 몇 달 전부터 고작 조금씩 하죠.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냥 그랬던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는 근 투자 생활 17년, 20년 가까이의 공부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단순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시장을 단순하고 빠르게 정확하게 볼 것인가를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요. 여전히 단순하게 표현을 한다면 이거 하나로 제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 보고 매매하셔도 앞으로 매매 가능합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내가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녹화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